노동하는 로봇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인간의 임기응변. 수치화할 수 없는 이 능력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옮길 수 있을까요? 숙련을 데이터화한 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은퇴자 성치환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1977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현장에서 작업자 생활을 하다가 조장, 반장, 계장을 거쳐 관리직인 과장, 차장, 부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앞둔 그에게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노하우가 퇴직과 동시에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선배들이 가진 숙련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숙련 기술을 글과 영상으로 남겨서 공유했죠. 노동자의 몸에 새겨진 기술을 데이터로 옮겨서 하나의 도서관으로 완성한 겁니다. 기록된 노하우를 기계에게 번역해 줄 수 있을까요? 로봇은 사람의 데이터를 배워서 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돼야 되고 적용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뭘로 하느냐 이거죠. 뭘로 할 거냐 이거죠. 숙련, 지식 이거의 몇 %까지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 한 7, 80%. 7, 80% 나머지 20, 30%는 글로 표현하는 건 요 수준밖에 안 되고 행동하라 하면 자기가 한다는 얘기야. 소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앵이라는 소리가 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잉 이렇게 표현도 있고 사람마다의 개인차 이런 것들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LLM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으로 다 학습을 했잖아요. 이제 비디오하고 촉각하고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 그걸 가지고 로봇을 학습하는 데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 로보틱스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로보틱스는 아직 데이터가 10만 년 정도의 데이터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 이제 갭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의 격차가 좁혀지면 로봇은 지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곳에서 힌트를 얻을지 모릅니다. 이 귀여운 로봇에게서요. 바로 축구 로봇 타비입니다. 이 로봇은 축구를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했습니다. 물론 공을 찾는 법도 배웠죠. 오늘은 어린이 축구단과 함께 연습에 나섰습니다. 슬슬 몸을 푸는 로봇. 가벼운 패스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로봇 선수가 곧잘 공을 차며 선전 중입니다. 많이 잘했어요. 저 발을 진짜 패스할 때 진짜 세게 쳤어요. 저 공이 말랑말랑한데도 아예 발이 아팠어요. 타비가 혼자 와서 먼저 연습으로 공을 차는 모습을 몇 번 봤을 때 공의 강도라든지 공을 맞추려고 움직이는 행동은 그 부분은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로봇은 언제나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로봇이 전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열심히 공을 찹니다. 여기서도 실력을 발휘할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춥니다. 잠시 뒤 이어서 공을 찾는데요. 빨간 카페 뒤에서 또 멈춥니다. 로봇이 멈췄던 건 공을 찾는 방법 때문입니다. 이 로봇에게 공은 그저 빨간 원형이거든요. 안내선으로 해주신 게 빨간색 카페처럼 해주셨는데 빨간색 카페 쪽으로 이제 공이 흘러가게 됐을 때는 아마 빨간색을 좀 인식하는 과정에서 공으로 아마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의 세계에는 공이 없습니다. 빨간 원형의 목표물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별 생각 없이 보고 찾는 것도 기계에겐 때론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의 수준에서는 되게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이 로봇에 이제 휴머노이드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로봇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능을 가진 기계라지만 어이없는 실수를 하곤 하죠. 사람에겐 간단한 일이 왜 기계에겐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뇌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AI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을까 디자인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체크한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이죠. 근데 생명체가 진화한 방식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갖고 그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바뀌었다가 아니고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추구해 봅니다. 다양한 종이 생기고 다양한 행동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환경에 잘 맞는 것이 그냥 살아남는 거거든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능을 기계에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인간에게 너무 당연한 능력일수록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부분적이거나 상당히 불완전한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모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완전한 표현인 거죠. 우리가 자연지능이라는 말을 예전에 안 썼던 이유는 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지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인간은 복잡한 계산과 기록, 고도의 추론에서 기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걷는 것, 물건을 짚는 것, 사물을 다루며 보고 느끼는 것, 인간이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익숙한 일들 앞에서 기계는 어이없게도 번번이 길을 잃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기계의 지능은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전 로봇 공학자가 이미 예견한 것이었죠. 이게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차스를 두고 바둑을 둔 역사는 그거에 비하면 엄청 짧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걷는 거, 사물을 빨리빨리 인식하고 이런 것들은 인류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생존을 위해서 계속 발달시켜왔던 거라고요. 그리고 유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왔고 그 후속 세대로.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는 기간이 훨씬 길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능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모든 인간의 일을 피지컬 AI가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혹은 의미가 있는가? 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고 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서 하고 또 둘이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감정적으로, 사상적으로 되게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개의 인공지능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기계보다 로봇보다 더 생산성이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로봇에게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불안 속에 인간의 노동을 너무 쉽게 재단한 건 아닐까요? 미국 자동차 공장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완전 자동화에 실패한 뒤 최고 경영자는 로봇 생산성에 다른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는 피지컬 AI 시대는 좀 다릅니다. What we do expect that is that the output per person at Tesla becomes very, very high. Yeah. So we're not planning any like layoffs or reductions in personnel. In fact, we will increase our headcount. But the output per human at Tesla is going to get nutty high. 피지컬 AI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 거대한 기업만의 생각일까요? 한국의 제조 현장에서도 같은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출을 증가합을 통해서 그러면 고용도 더 증가되고 동일 구조에서 사람을 더 늘리는 구조로 가게 되다 보니 인당 생산성이나 인당 매출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저희 회사에 아주 특별한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이름은 윤용이라는 친구고요. 사업증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입사한 우리 친구 로봇 휴머노이드 윤용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 마침내 로봇 인턴이 수습을 마치고 당당히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동료 윤용은 6개월 동안 피칭을 거쳐서 현장에 투입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치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하고 파이팅 하나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윤용 파이팅! 선생님이 하는 일을 이 친구가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부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반가운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 좀 설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나갈지 기대감과 동시에 이제 설레임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현장에 이제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 여기는 이제 뭐 사투리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야 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는 인간을 닮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닮을수록 인간과의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 다름을 이해할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공존이란